난강망 지지론, 난강망 또는 궁통보감이라고도 하고 계절론이라고도 합니다. 삼합론. 삼합론은 인호술 이렇게 삼합이 있는데 지지의 12운성은 각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만남에 따라서 생극제와 형충파해가 구성이 된다. 그 가운데 삼합은 특히 그 뜻과 힘의 척도가 각 합의 형성에 따라서 다른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지지에서 인간의 모든 변화가 일어나고 또 인간들은 지지의 글자의 변화에 의해서 연극무대와 같이 울고 웃는 희비의 변화가 펼쳐진다. 삼합은 비록 글자가 3개밖에 안 되지만 변화가 무궁무진하고 삼합의 변화를 잘 알아야 사주를 잘 볼 수가 있다. 인호술은 화국을 형성하고 사유축은 금국을 형성하고 신자지는 수국을 형성하고 해묘미는 목국을 형성한다. 토는 국이 없고 채만 있으니 토의 채는 그 속에 화국, 금국, 목국, 수국을 각 방위에 따라 특성과 임무를 부여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니까 진토는 수국을 물창고죠. 술토는 불창고예요. 그래서 화국을 사유축, 축토는 금창고죠. 그래서 축토는 금국을, 그리고 미토는 목국이죠. 목의 창고, 목국을 형성을 한다. 인호반합. 인호반합은 오화의 불에 바짝 마른 나무를 장작나무를 넣어주니까 이 불길이 더 화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오화의 인목이 타고 있으니 끝없는 화가 돌출하는 기세이다. 그래서 오화가 이 장작을 넣어주니까 아주 불길이 그냥 강하게 위에 막 치솟아 오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인목이 오화를 보나 오화가 인목을 보나 같은 이치이지만 인날에 오화를 보는 거와 오날에 인목을 보는 것의 화력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인날의 오화를 보면은 화기가 더욱 강해지고 오날의 인목을 보면은 오는 불의 왕이기 때문에 활을 타는 불 속에 나무를 넣는 형국으로 불길이 더욱 강해진다. 그러니까 인목이 오를 보는 거와 오화가 인목을 보는 것은 같은 이치이지만 인날의 오화를 보는 게 화력이 더욱 강해진다. 그러니까 요게 화력이 더 강해지겠죠. 인날의 오화를 보는 게. 만약 오화가 재성에 해당하고 인오 반합으로 운이 들어온다면은 큰 돈이 들어올 수가 있다. 오화가 빠지고 인술만 합의됐다면은, 그러니까 인하고 술이 합의됐다. 그러면은 뭐야? 바짝 마른 나무가 불창고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화가 빠지고 인술이 합의됐다면은 제왕성이 빠지니 이 불꽃은 아주 제왕이 빠지니까 아주 엄청 강한 화력이 아니고 좀 작은 불꽃. 그러니까 화롯불에다가 장작을 넣는 것과 같아요.
이거는 강하게 올라오는 불길에다 장작을 넣어서 불길이 화력이 더 강해지는 것과 같다면은 이거는 다 탁월한 그 화류에 불씨를 담아놨는데 여기에 장작불을 넣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인목이 술토를 만날 때는 작은 화력. 인목은 불의 장생지이기 때문에 타오르는 불길 속에 마른 장작을 계속 넣어주는 형국이고, 인목은 불의 자식과 같다. 오화는 불의 왕이다. 왕이 자식이 없으면 힘이 빠진다. 그러니까 이 오화는 장작이 없으면 좀 타다 말아버려요. 꺼져버려요. 인목을 만날 때 이 불길이 꺼지지 않고 아주 활활 타오른다. 그래서 자식은 있는데 왕이 없는 것도 비정상이다. 인목과 오화가 힘을 합치면은 불의 힘은 더욱 강해진다. 술토 불창구까지 가세하면은, 그러니까 인호술 세 개가 이 불창구까지 가세하면은 그 불의 힘은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게 강해진다. 화력이. 그러니까 만약에 임계수 일주가 인호술 화국을 짰다. 그러면은 이게 재물이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한 재물, 큰 부자의 사주가 된다. 또 인목하고 술토는 있는데 불의 왕 오화가 빠지면은 불의 힘은 아주 약해진다. 오화가 술토를 만나서 반합을 짤 때, 인목이 오화를 만나서 반합을 짠 거, 그 다음에 인목이 술토를 만나서 반합을 짠 거, 그리고 인목이 오화가 술토를 만나서 반합을 짰을 때 화류에 불꽃이 일고 있는 형상이며, 5월달에 술토를 보면은, 그러니까 5월달에 술토를 보면은 화기가 강한 것이 되고, 9월달에 술토를 보면은, 그러니까 5월에 술토를 보면은 강한 화력이 되고, 9월달에 오화를 보면은 이거보다는 화력이 좀 약해지는 거예요. 이건 뭐야? 이 한여름에 타오르는 불꽃이고, 이거는 태양이 좀 식어가는 가을철에 태양이란 말이에요. 가을철에 불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토가 오화를 만나는 게, 9월달에 오화를 만나는 게 화력이 더 약해진다. 5월달에는 불의 왕이기 때문에 5월에 술토를 만나서 오수라비 하면은 불길이 아주 강해진다. 불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가을 술달에는 불의 기운이 약해진다. 불의 창고 술토 후의 병화는 오화 후의 병화보다 불기운이 약하다. 그러니까 병화가 인목 위의 병화냐, 오화 위에 있는 병화냐, 그 다음에 술토 위에 있는 병화냐, 이거는 불의 장생 위에 있는 병화예요. 그러니까 화력이 강하겠죠. 그런데 오화는 뭐야? 불의 제왕이죠. 불의 제왕 위에 있는 병화니까 뭐야? 이게 더욱 강해지겠죠. 요거는 가을철에 불창고 위에 병화예요. 그러니까 뭐야? 화력의 크기는 병호가 제일 강하고, 병인이 두 번째 강하고, 병술이 세 번째 강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인술 반국을 짜게 되면은 생목일 때는 화류에 연기가 나면서 불이 타는 형상이고, 생목이란 얘기는 물기가 있는 나무, 이 인목이 물기가 있으려면 뭐예요? 나무가 한참 자라는 계절, 봄과 여름철에는 뭐예요? 이 나무가 자라는 계절이기 때문에 물기가 나무에 많기 때문에 물기가 완전히 마르지 않은 봄, 여름의 나무를 불 속에 넣으면 아주 시커먼 연기가 나와가지고 아주 굉장히 맵겠죠. 그래서 임묘진
사, 오, 미. 봄과 여름철에 인목은 젖은 나무, 생목, 살아있는 나무, 그리고 가을과 겨울, 가을과 겨울철의 인목은 나무가 다 자란 나무예요. 더 이상 나무 위로 물기가 올라오지 않는, 낙엽이 다 떨어진 그런 다 자란 나무. 이건 마른 나무, 사목이에요. 사목. 이건 생목. 이거는 사목. 사목. 그러니까 뭐예요? 봄과 여름철에. 그래서 생목과 사목은 태어난 계절, 그러니까 태어난 월이 여름이냐 아니면은 가을과 겨울이냐에 따라서 봄과 여름에는 젖은 나무가 되고 생목이 되고, 생목을, 그러니까 인묘진 4, 5, 2월에 인목을 5화에 집어넣으면은 이건 젖은 나무를 넣기 때문에 연기가 많이 나는 그런 화력이고, 그리고 화력이 좀 약하고, 신유술 해자축월에 태어난 인목은 다 자란 나무, 바짝 마른 나무이기 때문에 이때 5화가 인목을 만나면은 화력이 아주 강해진다. 그래서 인술 반합국으로 운이 들어오면은 불꽃이 조금 일어나려고 하는 형국. 그러니까 가을철에 인목을 화로 속에다가 집어넣으니까 불꽃이 조금 일어나려다 마는 형국. 그래서 인술 반합은 5화의 제왕성이 빠져있기 때문에 화력이 약하다. 술토는 화로로 본다. 생목은 인묘진월에 태어나면 생목이고, 신유술 해자축월에 태어나면 사목이 된다. 인호술 삼합. 인호술 삼합은 전체가 화국이요. 인중 병화가 있어요. 그래서 바짝 마른 나무예요. 이건 불의 제왕, 이건 불의 장생, 이건 불의 제왕, 이건 불의 창고, 화고. 전부 다 불이 강한 그런 글자로 모인 세 글자가 구글자 써요. 그러니까 전체가 화국이요, 불바다요, 끝없이 일어나는 불꽃이다. 이게 계속 목생활을 해주고 있으니까, 완전히 그냥 불꽃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월령이 오인술의 순서 따라서 강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5월 달에 인호술이냐, 아니면은 음력 1월 달에 인호술이냐, 아니면은 음력 9월 달에 인호술이냐에 따라서 화력의 강도는 달라진다. 그러니까 5월 달에 태어난 인호술이, 9글자인 인호술이 가장 화력이 강하고, 두 번째는 인달의 인호술이 두 번째 강하고, 술달의 인호술이 세 번째 강하다. 그래서 5월달 병화가 투간이 되면은 불의 왕지이기 때문에 화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진다. 5월이냐 인월이냐 술월이냐에 따라서 화력의 강도는 달라진다. 그 다음에 사유 반국. 사유 반국을 짜면은 금이 자라고 있는 상태이나 다시 빛나게 만들어지려는 상태와 같다. 사화는 금의 장생, 금이 만들어지는 시기, 사중병화는 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빛이 나는 시기. 유축 반국을 짜면은 이건 금의 장생이에요. 그래서 유축 반국을 짜면은 금의 왕과 금의 창고가 만났어요.
이거는 금의 장생과 금의 왕이 만났어요. 그래서 유금은 완제품이고 완제품이 이게 창고를 만났단 말이에요. 완제품이 이게 창고 속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 사용한 금을 집어넣는 거고 이건 뭐야? 장생이니까 이 금이 새로 막 새로 만들어진 그런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완제품 보석이고 고철로 변해가는 것과 같은 상태이다. 이게 금의 창고니까 이게 다 사용을 하고 고철 창고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철로 변해가는 과정과 같은 상태이다. 유금은 금의 제왕이고 금이 다 자란 완성된 금. 이거는 금이 이제 막 자라는 금. 이거는 다 자란 금. 축토는 금이 다 자라서 고철로 변하여 창고로 들어가는 시기. 사화가 없어서 빛은 안 난다. 이게 이 유금이 빛이 나려면은 사화가 있어가지고 사중 병화를 만나야만이 이 보석이 빛이 나는데 이거는 빛이 나는 보석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중 병화가 있기 때문에 빛이 나는 보석이고 그 다음에 축사 반국 고철과 새철이 혼합되는 상태와 같다. 축토는 고철이고 사화는 새로 만들어지는 철이다. 사유축 세 글자가 삼합을 이루면은 이건 금의 장생, 이건 금의 제왕, 금의 창고 세 글자가 구 글자 써요. 완전한 금덩어리로 본다. 사화는 사중 병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광택이 빛나는 것, 이 유금이 사중 병화의 빛을 받아가지고 빛이 난단 말이에요. 금덩어리가 광택이 빛내는 것, 또 철이 자라고 있는 상태로 본다. 이건 장생은 뭐예요? 철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 유금은 완성된 보석이나 가공품 또는 완제품을 의미한다. 축은 완제품이 사용을 다 해가지고 이제 고철이 되어서 고철 창고로 들어가는 그러한 철의 금의 창고. 그래서 더럽혀진 폐품 상태를 의미한다. 사유축은 커다란 한 덩어리의 금덩어리. 사중병화와 축중기토는 완전한 금으로 변하였다. 원래 이거는 화인데 이 금으로 완전히 변한 거예요. 축토도 금의 창고예요. 그러면 토지만 완전히 금으로 변한 거예요. 세 개가 구글자면은 사유축 금국을 짜고 천간으로 병화가 투관이 되면은 병화의 뿌리 사중병화는 금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뿌리를 잃은 천간의 병화는 죽은 걸로 본다. 그러니까 천간에 병화가 투관이 됐는데 지지에 사유축 금을 짰어요. 나는 지금 사중 병화에다가 뿌리를 내렸는데 이게 사유축 국을 짜니까 뭐예요? 이건 마음이 변해가지고 금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럼 이 병화는 뿌리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뿌리를. 그래서 지지에서 사유축 금국을 짜면은 뿌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천간에 기토와 투관이 됐다. 그럼 기토의 뿌리는 축중 기토인데 이게 지금 금으로 변했으니까 뭐예요? 이거 역시 기토도 뿌리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 그래서 사유축 금국을 이루고 경금이 투관되면은 천간의 경금은 힘이 엄청 강해진다. 그러니까 구글자면서 천간에 경금이 투관이 됐다. 그럼 금은 어마어마하게 강해지는 거예요. 구글자고 위로 드러난 글자는 같은 기가 아니면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구글자고 위로 드러난 글자는 같은 기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게 금국이니까 금이 아니면 사중병화나 축중기토 이건 뭐야? 금이 아니기 때문에 뿌리를 잘린 것과 같다. 뿌리가 죽은 것과 같다.
해묘미 국을 짜고 해중 임수에 뿌리를 두고, 그러니까 해묘미 역시 마찬가지 국을 짜는데 국을 짜고 천간으로 임수가 투관이 됐어요. 그럼 해중 임수에다 통근을 했는데 해묘미 국을 짜니까 뭐 얘는 뭐예요? 이미 이건 뭐야? 목으로 변해버렸어요. 하나의 커다란 목이란 말이에요. 커다란 목이니까 임수는 뭐야? 임수의 뿌리는 잘려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임수의 뿌리로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국을 짜면은. 그래서 이 국을 짜면은 국을 짠 지장간에서 올라온 글자가 국을 짠 글자와 같은 기운이 아닐 경우에는 뿌리를 잃어버린 거와 같다. 그래서 해묘미 국을 짜고 해중임수가 뿌리를 두고 투관된 임수는 해수는 목국으로 이미 변화하였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뿌리가 없는 천간의 글자는 아예 없는 것으로 본다. 축자는 더럽혀진 고철이기 때문에 축자가 있는 사람은 목욕도 잘 하지 않고 치장도 잘 하지 않는다. 임계수는 어두움이기 때문에 임계수가 투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더욱 심하다. 어떤 글자가 살았느냐 죽었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무궁무진하게 일어난다. 사유축 유사축은 삼합의 순서가 연월일시로 유사축이 되어 있다. 그럼 뭐예요? 이건 금이 점점점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금이에요. 쓸수록 좋아지는 금. 앞에 유금은 중간에 사화의 사중평화에 의해서 빛을 받기 때문에 쓸수록 좋아지는 금이다. 앞에 있는 유금은 중간 사화의 사중평화가 빛을 나게 해주니까 아주 좋다. 그 다음에 사유축이다. 사유축은 아주 귀한 보석을 쓰다가 녹이 쓰나 다시 광택이 나는 것. 그 다음에 축사유다. 이건 고철이에요. 축사유다. 그러면 쓸수록 고철로 변화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축유축. 축유축은 광채가 없는 가공품, 빨리 고철로 되는 것. 사화가 없는 금은 금기운은 있지만 빛이 없는 금이 된다. 이 사중평화에 빛을 받아야만이 이 유금이 빛이 나는 금이 되는 거예요. 연월일시로 변해가는 과정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만약에 금이 용신이다. 그러면은 요 순서로 되어 있는 게 가장 좋겠죠. 쓸수록 빛이 나니까. 사유축 세 글자 중 어떤 글자가 앞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변해가는 과정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신자가 반국을 이룰 때 신자 반국을 이룰 때 그릇에 얼음물이 담겨 있는 상태. 만약 자월달 신금이면은, 그러니까 11월 달에 태어난 신금이면은 이건 고드름이에요. 고드름. 얼었어요. 고드름 또는 바위나 처마 밑에 얼어있는 물과 같이 본다. 삼합은 월령을 참조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어느 계절에 수국이냐, 월지에 신금이 있느냐, 자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 신금은 물의 장생지이기 때문에 물이 끊임없이 솟아난다. 신금은 그릇에 얼음물이 담겨져 있는 상태. 겨울철에 태어나면은 신은 무임경이 들어있어요. 물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물이 담겨 있는데 봄철에 신금이냐, 여름철에 신금이냐, 가을철에 신금이냐, 겨울철에 신금이냐.
자진반구. 물창고를 만난 거예요. 자수가. 이게 농사철이면은 논에 물이 있는 상태이다. 이건 논에 물이 있는 상태예요. 겨울이면은 논바닥에 물이 얼어서 빙판이 된 상태로 온다. 빙판이. 만약에 겨울철이라면은 봄, 여름이라면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지만 겨울철에 이렇게 돼 있다. 빙판이니까 뭐예요? 스케이트장 같은 걸 하면 좋겠죠. 신금 장생이 없기 때문에 물이 계속 솟아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뭐 논에 가두어진 물이에요. 계속 나오는 물이 아니고. 자월달이라면은 논에 얼음이 얼어있는 상태. 진월달이라면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논에 물을 가두어 놓은 상태. 우주 자연의 원리는 하루라도 그냥 허송세월로 넘어가는 법이 없다. 그 다음에 진신반국이 됐을 때 물기가 있는 논에 돌이 박혀 있는 상태이나 돌이 있는 산에 물이 나오려는 상태로도 보기도 한다. 신금은 물의 장생지. 신금은 신중임수가 물을 아주 퍼내도 끝없이 솟아올라오는 그러한 금이 신금이에요. 끝없이 막 물이 막 콸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금이 바로 신금이다. 그래서 진토가 신금을 만나서 반국을 짜면은 물기가 있는 논에 돌이 박혀 있는 상태. 또 돌이 있는 산에서 물이 나오려는 상태. 그러니까 약수터. 또 신금은 물의 장생지이고 안반수가 콸콸 솟아나는 금이다. 사주에 신금이 있는 사람은 몸에 물이 많고 물을 또 잘 먹는다. 사주에 금수가 없고 뜨거운 글자만 있는 사람들은 물을 잘 먹지 못한다. 사주가 뜨거운 사람들은 물을 안 먹으니 변비가 오고 피부도 안 좋다. 그래서 사주에 물이 없는 사람들은 물을 많이 안 먹어요. 안 먹으니까 변비가 오고 또 피부도 아주 거칠어요. 건성 피부. 그래서 사주에 물이 많은 사람들이 물도 잘 마시고 피부도 지성 피부. 아주 피부가 촉촉하니 매끄럽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진토가 있는 사람은 피부가 아주 좋다. 생수 장사도 신금이 있어야만이 할 수가 있다. 신금이 없는 사람이 생수 장사를 하면은 장사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신자진 세 글자가 두 글자면은 신자진 삼합이 되고 대해 아주 커다란 바다, 큰 바다, 어마어마하게 갇혀있는 대청 때문에 물과 같은 그러한 물. 겨울이라도 얼어있는 물이 아니다. 이때는 물이 어마어마한 물이기 때문에 한겨울에 바다가 안 얼죠. 사계절 흐르고 있는 그리고 사계절 파도가 치고 있는 물 전체가 물로 되어 있다. 이때는 뭐예요? 신금도 물이 되고 진토도 물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야? 물의 장생, 물의 창고, 이 모든 게 그냥 하나의 물로 그냥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진월이냐 신월이냐 자월이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진다. 자월달이면은 그러니까 음력 11월 동지달이면은 꽁꽁 얼어있는 커다란 댐, 호수, 강이 되는 것이고 신월달에 파도가 신월달에 뭐야? 음력 7월달에는 뭐야? 아주 파도가 넘실거리는 어마어마한 큰 바다, 대해. 그러니까 음력 11월은 호수가 얼어있는 모습이고 댐이 얼어있는 모습이고 저기 신월달 음력 7월달이면은 아주 파도가 넘실거리는 큰 바다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해묘 반합을 짜면은 해묘 반합을 짜면은 해중 간목이 이렇게 딱 새싹이 올라오는 모습. 시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모습. 해월달 묘목은 씨앗이나 새싹과 같고 묘월달의 해수는 그러니까
해월달의 묘목은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고, 묘월달의 해수는 목의 장생지이다. 수생목을 해주는 거예요. 수생목을. 해월달에 항아리 속에 씨앗을 보관했다가 내년 4월, 5월 씨앗을 꺼내서 파종을 한다. 그러니까 해월달에 이 감목이 씨앗을 보관한 거예요. 겨울철에. 그래서